눈바디 찍을 때 배 힘 주고 찍으시나요? 아니면 힘 다 푼 상태로 자연스럽게 찍으시나요? 힘 아예 안 주고 탁 풀어놓는 게 더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근데 막 예전에는 막 어떻게든 라인 막 이렇게 막 보이게 하려고 막 이렇게 좀 꺾고 이렇게 찍었는데 그렇게 하진 않고 있어요. 그냥 섰을 때 적당히 들어오는 그 상태에서 찍고 있습니다. 쇼츠들은 유지개 식단인 거죠. 감량기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근데 별로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치팅을 덜 하겠죠? 그러니까 주말을 요새는 뭐 금, 토, 일 다 양을 좀 여유 있게 먹는데 그걸 딱 하루로 일단 줄일 것 같고 그렇게 했는데 감량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거의 바게트 위주로 단순하게 식사를 할 것 같습니다. 단백질 없이 지방과 탄수를 같이 먹으면 증량되지 않을까요? 지방, 탄수가 그렇지 않았나 어디서 들었는데 지방 먹는 양은 조절해야 하나. 그러니까 뭐든 다 그렇죠. 뭐든 과하면 증량입니다. 단백질도 과하면 증량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단백질이 과했을 때 증량되는 경우가 더 많았고요. 감량 안 되는 경우도 많았고 뭐 지방, 탄수 그러니까 저장되는 그 원리 자체도 탄수를 먹으면 인슐린이 오른다. 근데 그때 지방량이 많으면 인슐린이 지방을 몸의 체지방으로 저장한다. 이 원리인데 무조건 저장하는 게 아니고 쓸 만큼 쓰고 남은 거를 저장하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양 조절 필요하고 뭐든지 많지 않으면 적당히 먹으면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감량하실 때 과한 운동은 지양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이유를 알 것 같긴 한데 붓기나 근력이 오르며 증량되는 것. 말씀하신 대로예요. 남자분들은 운동으로 몸을 키우잖아요? 근데 똑같은 운동, 똑같은 식단을 하면서 여자는 몸을 작게 만들려고 해요. 근데 뭐가 맞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남자분들이 보통 맞고 남자분들도 다이어트 하실 때는 식단 엄청나게 조이잖아요. 그러니까 식단이 더 중요하고 운동은 이렇게 키우는 거, 특히 근육을 붙이는 거니까 체중 증량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할수록 식욕이 오르는 거는 이제 자연스러워서 먹는 걸 열량 소모로 그 운동으로 인한 열량 소모로 다 소진시킬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운동이 다 감량과 같은 길은 아닙니다. 뭐 운동을 비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운동을 하면 증량될 수 있고 식욕 오를 수 있다. 이걸 알고 가자는 것입니다. 저는 체중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운동을 해서 굳이 변수를 만들지 않는 걸 선호해요. 많이 걷는 게 감량에 확실히 방해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3일 여행을 다녀오면서 총 3kg 증량했는데요. 걱정했던 것에 비해 5일 만에 빠르게 몸무게 복구를 하고 돌이켜봤더니 많이 먹었던 것도 문제였겠지만 하루에 10,000보 이상, 어떤 날에 28,000보를 걸었어요. 걸었던 게 붓기로 오면서 몸무게가 증량되지 않아. 그 정도 걸으셨다면 걷는 것도 증량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걷는 걸 되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만 28,000보쯤 걸으셨다면 종아리 엄청 두꺼워지지 않나요? 그 걷는 그 날 동안? 그 올레길 걸으면 한 2, 3만 보 걷는데 6시간 정도 걸었거든요. 대여섯 시간? 그러면 다리가 진짜 이만해져가지고 그게 아마 체중 많이 올렸을 것 같아요. 체중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매일 확인하면서 체중이 0.1g만 올라도 스트레스 받고 숫자에만 의존하게 되는 것 같아서 요즘은 주 1회 정도 체크하는데 몸무게가 너무 궁금해서 매일 아침 확인할까 말까 고민해요. 저는 맨날 체크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0.1kg이 올랐다면 왜 올랐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1, 2주에 한 번씩 체크하면 감량됐으면 다행인데 증량되면 언제 증량됐는지 뭐 때문에 증량됐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매일 체크하고 매일매일 분석하는 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년간의 극단적인 다이어트 방식 1000칼로리 미만 저탄소 식단으로 1년째 무혈경과 대사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헬스를 꾸준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육량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체지방만 증가해서 스트레스네요. 기초대사량은 1140이고 네, 열량을 늘리셔야 할 거예요. 열량이 적으면 필요한 열량보다 적은데 거기에 운동까지 하시면 부족한 열량을 지방에서 갖다 쓰는 게 아니고 근육을 가져다 씁니다. 아마 지금은 꽤 많이 적으신 것 같아요. 필요량보다. 그러니까 필요량보다 조금만 적으면 그거는 지방에서 가져다 쓸 수도 있는데 많이 적으면 근손실이 납니다. 몸에서는 위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몸이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지방은 계속 붙이고 몸이 그 짐짝이라고 생각하는 근육은 계속 이렇게 소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좀 줄이시고 헬스 말고 그냥 산책 정도만 하시고 식사량 좀 더 늘리시는 거, 특히 탄수화물 늘리시는 거, 그게 더 맞으실 것 같아요.
지금 아침 과일 야채식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아침을 떠나서 그냥 과일과 야채가 메인이 되는 식사를 추천하지 않아요. 열량이 낮아서. 충분한 열량을 먹으면 배가 많이 부르게 먹어야 되고 곁들이는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요즘 충분히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감량이 전혀 안 될 만큼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지 자꾸 입맛이 너무 당겨요. 단백질, 식이섬유를 줄이고 탄수를 늘렸는데 오히려 식욕이 더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식욕이 안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식욕을 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다이어트니까 다이어트 할 때는 식욕이 오르는 게 그냥 무조건 맞다. 그냥 그거 저는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식욕 안정화에 꽂혀서 식욕 오르는 거 너무 억제만 하려고 하면 그게 더 뭔가 문제가 되는 느낌? 그러니까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식사를 조절하기 때문에 식욕이 오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공부해야 되면 더 놀고 싶잖아요. 뭔가 해야만 하는 게 있으면 그거 반대로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당연히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먼저 마음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탄수화물을 먹으면서 아 식욕 안정화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식과 절식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양을 줄여 먹다가 입이 터지는 게 너무 두려워요. 포만감 없게 드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다 입 터짐이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적게 먹어보고 부족하면 추가한다. 항상 그 마인드예요. 추가할 수도 있다는 옵션을 안 두기 때문에 지금 조금 먹는 게 너무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너무 부족하면 먹어야 합니다. 공복감 너무 심하거나 기력 떨어지거나 갑자기 활동량 많아지거나 그러면 당연히 추가하셔야 합니다. 하루 한 끼는 무조건 외식인데 중량을 잴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포만감을 먹는 게 좋을까요? 아직 포만감을 어느 정도를 먹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보통 한식 시켜서 반만 반 정도 덜어 먹는데 배고픔이나 배부른 정도를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하는지 근데 이거를 너무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영원히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이어트 하지 않는 사람도 조절을 잘한다기보다는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어느 때는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적게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체중 변화를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라고 봐요. 저 남편만 해도 맛있으면 많이 먹고 맛없으면 몇 번 먹고 내려놓고 근데 우리는 그걸 체중이랑 너무 이렇게 직결해서 연결을 시키니까 이 양 조절을 되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게 안 된다는 거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모를 때는 그냥 그거요. 부족하게 먹자. 그 다음에 힘들면 간식 더 보충하자. 그냥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고픔과 배부름 그 느낌 자체도 컨디션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느낌에 의존하는 건 그 느낌에 의존해서 아, 이 정도 느끼면 적당히 먹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너무 완벽하게 조절해야 된다. 그걸 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날보다 0.1kg 정도 증량되어 있으면 전날보다 먹는 양을 줄여야 할까요? 지금도 적게 먹고 있어서 이제 먹는 양을 더 줄이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러니까 그게 식사에 변화가 있었다면, 식사량이 많았다면 줄이는 게 맞을 텐데, 체중에 영향을 주는 게 식사 말고도 되게 많아요. 뭐, 잠을 못 자셨을 수도 있고, 너무 자서 그럴 수도 있고, 너무 자면 그 활동량이 적어서 부을 수 있으니까, 또 운동을 하셔서일 수도 있고, 또 물을 많이 마셔서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요인을 좀 명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이게 하루 아침에 알 순 없고 그냥 매일매일 좀 기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럴 때 좀 증량이 되는 경향이 있구나. 음식이 동일해도 뭐가 달라지면은 뭐 증량이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 스스로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먹고 바로 자는 거에 대한 불안감은 없으신가요? 불안감은 없어요. 조금 먹으면 조금이니까 찔 리 없다. 많이 먹으면 어차피 찐다. 다시 빼자. 약간 그런 마음이라서. 그다음에 천천히 먹는 비법이 있나요? 음식 먹는 속도 조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먹습니다. 머드스콘 3분 컷, 뭐 휘낭시에 1분 컷,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양이 작은데 그걸 너무 이렇게 막 느릿느릿 억지로 막 30분 동안 먹으려고 하는 것도 너무 저는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해서 양이 적으니까 식사가 빨리 끝난다. 양이 적으니까 덜 배부르다. 양이 적으니까 금방 배고파진다. 그냥 저는 이게 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거를 양이 적은데 아 많은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고 배부름을 억지로 막 느끼려고 하고 그런 게 더 이 머릿속에서 교란이 오는 것 같아서 식욕이 불안정할 땐 배가 고프지 않아도 시간 맞춰서 새끼 간식 챙겨
그게 맞죠. 네. 그 끼니 시간이랑 양도 다 정해놓고 더 먹지도 말고 덜 먹지도 말고 그거를 조금 한 일단 몇 주는 해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더 먹을까 덜 먹을까 이런 고민하면서 또 입 터지기 때문에 일단 뭔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며칠 쭉 가보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뭐 그 과정에서 너무 더부룩하다거나 그러면 줄여볼 수는 있겠는데 뭐 그런 게 아니면 좀 덜 고파도 먹고 약간 더 배불러도 그 끝까지 다 먹고 그 이렇게 좀 반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식전에 영양제 챙겨 먹는 거요. 가로류도 있고 유산균 같은 거랑 콜라겐 그런 거 먹는 거는 증량되는 길일까요? 안 먹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드셔서 배가 너무 많이 부르면 그러니까 저는 물 빼도 차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식전에 드셔서 배가 너무 불러서 그러니까 물을 좀 많이 마셔서 뭐 식사량이 오히려 적어서 문제인 경우도 있거든요. 열량을 충분히 못 채워서 근데 배는 엄청 부른 상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소화도 잘 안 되게 하고 에너지도 부족하게 해서 감량에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량이 안 되는 어떤 방향성을 생각해 보자면 근데 뭐 그런 게 아니고 무난하게 감량된다 그러면은 뭐 괜찮죠. 저는 빵도 좋아하지만 떡순이인데 뭔가 떡은 빵보다 무게도 나가고 많이 함축된 느낌이라 아직 조심스러워요. 그쵸. 그 식감도 되게 중요해서 그러니까 빵은 부드럽잖아요 보통. 그리고 떡은 쫀득쫀득하고 먹을 때부터 치아에 들러붙기도 하고 더 많이 씹어야 되잖아요. 그게 위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적은 양이면 떡이든 빵이든 상관없겠지만 중량이 늘어날수록 떡은 더 소화가 더딜 가능성이 큽니다. 밖에서 식사를 건너뛰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편의점 혹은 빵집에서 간단하고 빠르게 작은 빵을 사서 먹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식욕이 예민하신 기간이라면 그래서 건너뛰면 다음 끼니가 많아지는 그런 성향이 있다. 그러면 악착같이 챙겨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걸으면 뭐 그거에 개의치 않고 다음 끼니도 그냥 그 끼니에 맞춰서 먹는다. 뭐 물론 공복이 길어졌으니까 약간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근데 그게 내가 좀 감안할 만하다. 그러면은 굳이 뭐 불편한 상황에서는 안 드셔도 되겠지만 그 성향이 어떠신가에 따라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식단에 가공식품 추가하는 걸 지향하신다고 하셨는데 최근 브이로그에는 나름 그냥 시중 디저트나 일본 음식 드시는 날이 많아 보여서요. 이제는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시나요? 디저트 제외 치킨이나 김밥 그런 거는 괜찮다고. 네, 요즘에는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클린병 있었을 때 카페 글 보신 거죠? 그때는 클린병 있었어요. 클린 저탄고지를 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여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막 모든 어느 양이든 다 괜찮다는 건 아니고 저 나름 제 컨디션을 체크합니다. 안 좋아지면 줄일 거고 그리고 편의점 김밥은 가공식품이라는 생각이 거의 없어요. 그거는. 근데 뭐 디저트는 설탕 양이 너무 늘어나는 경우에는 불편해지긴 해서 그건 줄이려고 하고 뭐 치킨도 뭐 튀김이나 양념이니까 양을 좀 조절하는 게 좋고 빈도 조절하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음식만 계속 먹는 걸 싫어하는데 이럴 경우 증감량을 그냥 음식 무게로 체크할 수밖에 없겠죠. 뭐 여러 종류에 대한 데이터를 다 찾으셔야겠죠. 그리고 당연히 다양성이 생길수록 그거에 대한 만족도 있겠지만 다양해질수록 뭔가 증량될 수도 있는 요인이 많아진다. 이거는 생각하고 계시는 게 좋겠어요. 근데 반대로 저 같은 사람은 그 음식으로 인한 체중 변화는 적을 수 있지만 뭐 지루해질 수 있다는 단점 이렇게 각각 장단점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다양성을 찾다가 체중이 증가될 수도 있는 그 상황이 더 싫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유지하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음식을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이렇게 하면서 한두 입 늘어나는 그런 게 또 싫어가지고 매일 조금씩 감량되려면 식단을 45kg를 향하여 때처럼 좀 줄여야겠죠. 감량을 한 5, 6kg를 해야 제가 원하는 마른 몸의 무게가 되는데요. 굳이 한식보다 모두처럼 단순하게 먹는 게 저 한식은 반찬이 많아지니까 반찬에 대한 영양 또 감칠맛 때문에 한두 번 자꾸 더 먹게 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먹는 게 좋죠. 뭐 밥으로 한식도 괜찮은데 한식으로 드신다면 밥 반찬 다 전 비슷하게 먹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밥으로 굳이 한다면